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1월 달 들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신규로 매수를 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는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쪽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그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되는 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원리예요. 주가는 그쵸? 어떤 실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 그쵸? 이런 걸 호재나 이슈거리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자, 제가 거래량을 토대로 그리고 수급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외국인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2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그쵸?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고 있고 연기금이 대략 한 1,890억 그쵸? 그리고 투신이 1,170억. 자, 이러면 투신은 보통 단기성 움직임에 조금 비중이 높고 연기금은 좀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연기금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근데 반은 맞는 거에 맞춰서 내가 내 돈을 넣고 투자를 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은 대부분 틀리다. 자, 제약주 중에서 수급을 토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은 HLB는 수급을 토대로 그쵸? 뭔가 변화 요인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는 약간 조금 달라요. 근데 기준을 잡을 때는 하나로 봐야 된다. 그게 금리에 대한 영향권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주가가 실적이나 이슈나 호재거리보다 먼저 반영한다는 가격 논리에 의해서 그쵸?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관련해서 봤을 때 신고가를 만든 주체는 누구예요? 투신 그리고 연기금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투신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에 따라서 연기금이 같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단독으로 들어온다. 보통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수급의 영향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연기금은 위로 올려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수급에 자꾸 치중해서 보다 보면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수도 있고 실적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락한다는 건 뭔가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그쵸? 근데 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건 앞서서 나올 수 있는 호재 또는 하락할 때는 앞서서 나올 수 있는 악재보다 먼저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과연 수급일까 아니면 실적일까? 만약에 실적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적을 보는 관점 자체가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나 앞에 예상되는 예상치를 기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확정돼 있는 지금 나오는 실적치를 기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갔는데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자, 보세요. 하이닉스는 23년도, 그쵸? 작년에 어땠습니까?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22년도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쵸?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권이 문제가 생겼죠. 그게 3월 달입니다. 그쵸? 근데 3월 달에 어디가 망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나요? 그쵸? 저가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22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던 딱 그 시작점 바로 직전까지 주가가 빠지고 저가를 딛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리가 올리고 그쵸?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상승을 했다. 자, 장기 차트를 보면 이해가 더 명확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3월 달 언제예요? 21년. 그쵸? 이때는 제로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금리가 그냥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제로금리에서 빠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먼저 반영을 한 겁니까? 거의 2년을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2년 동안 얼마나 빠졌나요? 50%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실제 실적은 그쵸? 어떻게 됐냐면 자, 보세요. 하이닉스 실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21년도에 어때요?
12조 4천억. 그쵸? 19년도에 2조 7천억짜리 실적이 2배, 그쵸? 100%, 100%씩. 거의 한 120%씩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왔다. 그쵸? 연평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연복리 120%씩 실적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가는 고가를 먼저 만들고 빠진다. 그러면 21년도에 주가 빠지면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적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22년 초에 나왔던 그 실적까지. 근데 실제 적자가 나왔던 이 구간, 22년 하반기부터는 저가를 높여가면서 헤드앤숄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지금은 적자입니다.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올해 예상치 23년이죠, 이제. 작년 예상치가 적자 8조 3천억입니다. 그쵸? 아직 4분기 실적이 아니라서 이게 확정치는 아니겠지만 얼추 비슷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3분기까지는 확정된 실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하락할 때도 그렇고 상승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그 구간에서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여기 보세요. 13만 원부터 거의 한 24만 원 정도니까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시가총액 볼게요. 시가총액 상승률이 20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그쵸? 어떤 이슈가 붙었죠? 헬스케어와의 합병. 다음은 어디예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그쵸? 서정진 회장이 거의 뭐 천명을 했죠. 그쵸? 하겠다. 그쵸?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유플라이마, 휴미라와 상호 교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 논리로 인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보세요. 지금 신고가를 갔다가 하락했죠. 그렇죠? 헬스케어 상장이 이날 됐습니다.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관련된 바이오 종목, 그쵸? 이슈가 동일하다가 아니라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레고캠 바이오. 그쵸? 신고가죠. 그쵸? 셀트리온 그룹 좀 빼겠습니다. HLB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종근당 어때요? 신고가예요. 11월 달에 가장 먼저 신고가 같죠? 그 다음 뭐 한올바이오 파마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저가를 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아직 반영하지 않는, 즉 고가에서 떨어질 때는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먼저 반등하는 그 상황에서, 즉 신고가를 먼저 간 종목들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였고, 이 종목들은 신고가를 먼저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력도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쪽이 기본적으로 주도주를 차지하고 갈 거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 즉 이격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셀트리온 그리고 뭐 관련된 바이오 종목. 근데 이런 종목들에 뭐가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쵸? 자, 접해 있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슈들이 다 달라요. 진짜 모두 다 다릅니다. 근데 항상 동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특정한 가격대, 그쵸? 그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부터 시장의 주도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주말이라서 진짜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문제, 그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셀트리아, 유플라이 이런 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게 실제로 진행돼서 셀트리온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피크를 치잖아요. 애초에 그거는 가격이 다 높아요. 신고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쭉 나오고 난 이후입니다. 그쵸? 첫 번째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이, 그쵸? 첫 번째 신고가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겠죠? 그쵸? 첫 번째, 셀트리온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입장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2,000분까지 그쵸 늘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까지 계속됩니다. 자,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만 진행한다. 셀트리온 신고가죠.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그쵸?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신고가 종목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쵸? 딱 1월 12일 금요일자 움직임만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흥하해운 딱 두 종목이죠, 그쵸? 8시 49분 시장가 매수. 무슨 소리예요? 시가에 때려박아라, 그쵸? 흥하해운 뭐예요?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나간단 말이죠.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롯데정보통신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장중 고가까지 따지면 19%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시가 보합이죠, 그렇죠? 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하루에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1월 10일 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1월 10일 날에는 다른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세가 유지가 됐고 이 가격대에서, 그쵸, 시가에서 공략하는 이 기준치에서는 충분한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흥하해운, 자, 내용 보세요. 상한가 마감했죠, 금요일 날. 자, 어떻습니까? 시가에서, 그쵸, 신고가 돌파 구간이 나왔는데 애초에, 그쵸,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어요. 전쟁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근데 전쟁이 뭔가 좀 확전될 수 있다고 밝혀진 건 10월 달입니다. 10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애초에 신고가를 달성한 건 7월 달, 그쵸? 신고가 시세가 들어온 건 6월 달부터입니다. 여기서는 거래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매물 소화 과정을 맞습니다. 그쵸? 이 내용을 셀트리온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에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가격이 왜 먼저 반영하느냐. 모른다, 그쵸? 불특정 다수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가격은 누군가의 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진행해야지, 신고가를 가고 나서 주가가 쭉 상승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게 맞다 그래서 지금 아무거나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산다? 그때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매를 했을 때, 시가에 때려박았을 때 어떻게 된다? 하루의 상한가. 그쵸?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막 주식시장에서 내가 막 자꾸 막 흔들리고 막 고가에 자꾸 막 손절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쵸, 이번 1월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폭인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그쵸?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쵸, 요 번호로, 그쵸, 요 번호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여기,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그쵸, 이런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을 내가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겠죠. 그게 신고가 검색기, 그쵸? 여기 나오는 모든 종목은 여기 나오는 검색기로 제가 추적 관찰을 해서 만들어낸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계좌에서 수익은 어떤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한 부분을 수익 모델로 제가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쵸,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요 세 가지 내용을 요 번호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쵸? 헬스케어도 이제 합병이 됐죠. 그쵸? 그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제약입니다. 그쵸? 제약이에요. 어떤 식으로 합병할지, 어떤 방식을 취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신고가를 도달했다. 이때는 우리가 가격대를 찾자.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한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건 대형주를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대형주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된다. 근데 셀트리온은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즉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제약주 테마들은 형성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쵸? 업종이라고 불러도 되고 섹터라고 불러도 되고 테마라고 불러도 되고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2주 안에 내가 가격대를 잡아서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가격대에 내가 매수를 해야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요 제가 셀트리온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이 내용은요 제가 분량이 엄청 깁니다. 여기 보시면 20페이지에 걸친 분량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요걸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집니다. 거의 한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분량이 가기 때문에 편집하기도 힘들고 찍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쵸? 요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 제가 셀트리온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린 만큼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 그리고 그 이슈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